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서툴의 연기교실 24번째 시간입니다. 24. 습관적으로 대사하지 말자. 기계적인 연기는 모두를 하품나게 한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수제품 같은 연기에 관객은 열광한다. 공장에서 찍어낸 연기는 공장으로 돌려보내라. 연기는 생물이어서 조금이라도 맛이 가면 관객은 외면한다. 습관적인 대사.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플레이 하면 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팀의 기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이 안 들어가는 거죠. 축구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 박찬희 선수와 김철호 선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네. 80년대 초반에 WBC 플라이급 챔피언이 박찬희. 네. 그다음에 83년인가 4년에 WBC 슈퍼 플라이급, 그러니까 플라이급보다 하나 위 주니어 벤터급 챔피언이 이제 김철호. 네. 두 사람 다 5차 방어까지 하고 6차 방어에서 실패했는데, 네. 나중에 둘이 이제 대담을 하다 보니까 5차 방어 끝나고 6차 방어 할 때는 왠지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정체돼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연습을 해도 별로 신나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매너리즘, 습관적으로 한 거죠. 습관적으로. 그것도 스포츠에도 통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면 이게 참 사람이 이래서 묘한 건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습관적으로 하면 분명히 똑같은 동작을 하고 똑같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데도 근육이 잘 안 생긴답니다. 근육은 마지막 하나를 더 할 때 생긴다고 그래요. 어제 10개를 냈으면 오늘 11개째 힘을 딱 주면서 해야 그 11번째 거기서 근육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게 다 파괴가 됐다가 다시 쌓는 거니까.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힘을 들여 했는데도 성의 없이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선 느낌, 먼저 느끼고 후 대사를 해야 되는데 느끼기도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기계적인 연기랑 똑같은 거죠. 이 선후가 중요한 게요. 네, 먼저 느끼는 게 있어야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옛날에 이제 이 TH 발음 영어, 요거를 할 때 이제 혀를 보여라. 그러니까 birthday, bathroom, 목욕탕, bathroom, birthday 해서 혀를 보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선후 관계를 까먹은 한 학생이 birthday 재밌네. 혀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까먹으면 시키는 걸 다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개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birthday, 혀를 보여라 할 때 birthday, 혀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화팡으로 찍어내듯이 어떤 연기를 정말 성의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하게 연기하면 관객은 달아나죠. 지루해서 못 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아무리 뭐 엑스트라나 조연이라도 일단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뽑혀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서 기계적으로 찍어낸 연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은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침대 처음에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점점 몸이 기울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눕게 됩니다. 그거랑 똑같죠. 편안한 쪽으로 몸은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대사하는 게 덜 힘들거든요. 그렇네요. 습관적으로 대사하는 것과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는 에너지 느끼면 생각이 아니라 느끼면서 선 느낌. 먼저 느낌이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은 어떻게 그러면은 포착을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봐야죠. 대사는 눈으로 보면 그 느낌이 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떠한 이너 액션, 마음속에 움직임이 생겨서 그 말로 표현이 되죠. 말과 표정과 행동.
되게 지금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대사를 하게 된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른바 그 단색이라고 하죠. 모노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가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요. 많죠. 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함정이죠. 자기한테 편안한 익숙한 연기 스타일로 가다 보면 그게 굳어집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못 느끼죠.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아까 권투 선수가 왜 실력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자문자답하는 이유가 네. 본인이 알기 때문인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알게 된 거는 6차 방어전에서 KO패 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다가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본인이 느꼈다는 것이지. 오케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로드워크 15km 아침마다 똑같이 뜁니다. 네. 그다음에 훈련할 때 이게 다 똑같이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성과가 나지 않았던 근데 하면서도 뭔가 알았다는 거죠. 이게 뭐지? 뭔가 아닌 것 같아. 예. 답답하기만 하고. 그럴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교정하면 됩니까, 배우들? 제가 쓰는 방법은 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그게 멀리 외국으로 떠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골의 작은 마을, 강가, 아니면 한강변도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뭔가 행동이나 표현이 네. 바뀌죠. 역시. 그러니까 큰 돈 들여서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버스 타고 교외로만 나가도 생전 가본 적이 없는 마을에만 가도 제가 즐겨 쓰는 네. 방법은 아무 버스나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이 깜짝 놀래요. 네. 아니 여기 사세요? 네. 아니요. 그냥 왔어요. 어떤 배우가 네. 아무 버스를 타겠습니다. 독특한 취향이에요. 그건 옛날에 버스에서 웹화면도 하셨기 때문에 버스라는 물체 자체와 친하신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목적 있게 행동하는 게 좀 거슬려요. 그러니까 왜 늘 목적을 가져야 되지? 왜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지? 왜 늘 뭘 정당한 어떤 목적 없이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지? 그런 관념을 일거에 깨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제일 처음에 오는 버스를 그냥 타는 거죠. 네.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시외 버스 터미널에 가서도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고 그 표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 눈에 띄면 포천이면 포천, 네. 연천이면 연천이면 달려서 한 번은 철원도 간 적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버스. 왜냐면 네. 거기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줄 서기 싫어서. 줄 서기 싫어서. 그걸 그러면서 굉장히... 내려오는 동안 네. 그러니까 철원 가는 동안에는 검문을 받지 않다가 네. 철원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검문을 6번을 받았어요. 헌병이 나만 보면 좋아하거든요. 검문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찢어지더군요. 그럼 내리라고 그럽니까? 아니 네. 주민등록증 보자고. 네. 집사람이 보증서 주지 않았으면 그때는 이제 갓 제대했기 때문에 네. 그 주민등록증도 지금 말소된 상태잖아요. 네. 아직 발급을 못 네. 받았을 때니까 네. 집사람이 남자친구라고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네. 변호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하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게 습관이 되니까 네. 모든 승객들은 헌병이 올라오기만 하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만 빨리 검문하면 돼. 그러니까 같은 차를 여러 번 검문했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럴 때니까. 네. 네. 머리도 짧고 얼굴도 불친절하고 네. 시커멓고 그러니까 승객들은 아예 저를 쳐다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드라마가 됐겠네.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냥 알아서 헌병이 옵니다. 네. 다른 사람 걸치지 않고. 그러면은 또 그 옆에 있는 애인인 듯한 아가씨가 무슨 대사로 변명을 할지도 이제 승객들은 짐작을 이미 합니다. 알고 있는 네. 거죠. 네. 자, 습관적인 대사. 이거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정말 편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네네. 또 편한데 안주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행 가는 거 말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은 너무 좋은 집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 완벽한 좋은 집에서 살면 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기 싫죠. 그래서 네. 오래 못 살아요.
운동량이 부족해서. 아, 그 굉장히 독특한 이론입니다만 네. 집이 좀 불편해야 네. 빨리 배낭을 챙겨내고 산으로 갑니다. 대자연을 보고 싶어요. 네. 집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저는 너무 인간들이 편안한 곳에 안주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을 쌓는 자, 네. 그 성에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말 위에서 이루어진다. 또 징기스칸이 남긴. 네. 이동하라. 네. 네.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으면 성을 쌓고 안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정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네. 징기스칸 시대에는 말이라는 게 조선 때까지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말이라는 거는 국가적 전략 물자였습니다. 어느 그렇죠. 나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한 나라의 국방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말하자면은 말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여객기와 전투기를 합친 거 정도 될까요? 그렇죠. 느낌이?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객기와 전투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말 위에서 정말 자유자재로 그 싸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데, 몽골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니까 네. 유럽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몽골 주변 민족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수천 대 수만 대의 폭격기, 전투기, 여객기가 한꺼번에 그냥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도전. 속도전. 예. 그리고 그 말 밑에 말하자면 비상식량. 그렇죠. 네. 그 비상식량이 아마 육포일 겁니다. 예. 그리고 고기 말린 거 그거를 쟁여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배가 고프면 그걸 먹으면 그렇죠. 거의 1년 정도를 비상식량을 취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당대 세계로 보자면은 스피드, 그다음에 무력, 기타 이런 거에 있어서 참 비교가 안 된 건데. 네네.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몽골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계 면에서? 시대로 못 넘어오는 거죠. 아하. 지금도 말하자면은 마장마술, 생활형 마장마술에 관한 몽골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네. 3살 때부터 말을 탄다고 네. 했으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그 기술 자체가 이제 낡은 기술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청나라가 청나라 최후의 과거, 그러니까 20세기죠. 네. 근데 그때도 그 무술 과거, 무과의 시험이 창 던지기, 말 타기, 활 쏘기 이런 거였다니까. 이야, 정체돼 있군요. 정체돼 있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 기술 자체가 확 바뀌는 건데 네네. 적응을 못하는 거죠. 기계를 수용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대가 바뀌면 네. 이 근본적인 어떤 이 변화가 바뀌는 때가 있는데, 이거 못 쫓아가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연기는 네. 그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인생에 또 처세도 단계 있군요. 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그 얘기는 순간순간 변화에 민감하게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편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촬영장에서 네. 뭔가 몸이 좀 하기 싫은데 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정답이겠군요. 그래서 저는 촬영장에서 네. 그 차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물론 뭐 혹한이나 혹서기 때는 네. 잠시 그 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차량 안에 너무 들어가 있으면 말하자면 기계적인 연기가 나오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것만 톡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네. 기계적인 연기가 되기 쉽다. 네네. 그래서 늘 불편하게 서성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연기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 주위의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네. 정말 그 최적화된 정말 에센스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연기의 어떤 변화를 네. 스스로가 주위에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박수리 장군 역으로 나오셨어요. 네네.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 박수리 장군의 그 휘하 병력이나 엑스트라들 네. 촬영장에서 조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배우들끼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 그냥 그 성이 만약에 마시다. 네. 마장군. 네? 네.
김씨다거나 김장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박수리여서 박장군입니까? 네, 김학철이어서 박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촬영장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도 엑스트라들은 박장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일어나서 말하자면 그 연기의 일환으로서 뭐 격려도 하고 그럽니까? 뭐 경례까지는 안 해도 네. 호칭은 그렇게 장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착각이 됩니다. 예비역 병장 출신인데 네. 제가 장성 출신 같은 그런 착각도 빠집니다. 네, 고려시대 장성 네. 출신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촬영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재밌겠네요. 그리고 그것의 역할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 항상 저는 드라마, 일일 드라마나 주말 네. 드라마 찍을 때도 그 극중 인물로 부르지 뭐 배우, 자연인 누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극중 인물 이름으로?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박수리 장군 역을 할 때 전무송 선생님이 네. 신라 출신의 책사였다가 견훤에게 투항해서 후백제 부흥운동을 이끄는 최승우 역으로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평소에는 존경하는 사이지만 네네. 극중에서는 이제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네네. 적국에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적장들하고 신라는 신라끼리, 네. 백제는 백제끼리, 고려는 고려끼리 밥을 먹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이야,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극중 견훤과 극중 왕건이 만나고 이런 장면은 거의 무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극중 왕건과 극중 견훤이 있다. 근데 이분들이 촬영장에서 우연히 무슨 마주친다 그러면은 그 배우들 사이에서는 마치 정상회담 분위기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네. 별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선후배의 예의만 갖춥니다. 그 정도로 극중 인물에 몰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먹어요. 자기들 편들끼리. 적군들은 꼴보기 싫거든요. 그게 자기들 편들끼리 찍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체 리딩할 때는 네. 화기애애하고 네. 또 선후배의 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대개 씬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네. 뭐 적들과 이렇게 조우할 때는 네. 만나지만 네. 대개 자기들 성체에서 혹은 진영에서 얘기하거든요. 끼리끼리. 그래서 식사도 그렇게 같은 편들끼리 먹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과 극중 현실을 넘나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은데요. 네네. 김학철의 연기교실 24번째 시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24. 네. 습관적으로 대사하지 말자. 기계적인 연기는 모두를 하품나게 한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수제품 같은 연기의 관계는 멸망한다. 공장에서 찍어낸 연기는 공장으로 돌려보내라. 연기는 생물이어서 조금이라도 맛이 가면 관객은 외면한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연기를 하는 배우의 비극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라는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네. 누가 해도 상관없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가 된다면 네. 그러면 제작자는 굳이 그 배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그 캐릭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색깔 캐릭터를 확보하는 것은 본인이 받은 대본 속에서 본인의 연구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게 창조의 부분입니다. 네. 흉내내는 배우는 흉내로 끝납니다. 창조하는 배우가 네.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역시 창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